자, 오늘 강의는 블렌더 라이트와 머테리얼에 대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시는 썸네일 4가지 정도로 라이팅을 작업을 해볼 거고요. 기본적인 스튜디오 라이트 세팅, 그리고 야경 같은 느낌의 이제 어두운 밤 배경의 라이트 세팅, 그리고 네온 그 라이팅에서 제품이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 렌더링이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라이트를 좀 빼먹고 갔더니 굉장히 획기가 도는 안 예쁜, 소위 말해서 CD로 기껏 만들었는데 퀄리티가 낮아 보이는 렌더링을 하셔서 좀 속이 상하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좀 렌더링을 좀 최적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와 재질감을 뽑아낼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이제 월드에 텍스처를 넣은 상태고, 자, 노드를 다 연결을 꺼볼게요. 이것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리셋을 하고 덩어리만 있는 상태에서 쉐이딩 뷰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유리, 도자기, 나무,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약간 젤 형태의 느낌의 재질감, 이렇게 4가지를 구현했는데, 자, 이 유리는 GI를 보면은 당연히 잘 보이죠. 근데 이브 렌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이클. GI를 최대치로 해가지고 렌더를 돌리면 굉장히 느리지만 유리가 이쁘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브 렌더 엔진을 돌렸을 때는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을 켜고 리프렉션을 활성화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머테리얼에서 제가 어노테이션으로 적어볼게요. 머테리얼 세팅에 가서 일단 이 기본적인 유리 질감의 머테리얼을 가서 이제 알파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쉐이딩도 마찬가지, 쉐이딩 모드도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서 알파 블렌드, 알파 해시드로 저는 바꿔줬어요. 자, 어노테이션을 지울게요. 잠깐. 자, 그렇게 바꿔주셨고, 제가 지금 믹스 쉐이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페런트랑 글래스 쉐이더를 섞어서 썼거든요. 자, 이 세팅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질이 좀 깨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글래스 BSDF,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글래스 BSDF를 각각 애드 쉐이더로 각각 연결을 한 다음에 빨간색에서 초록색 밸류를 또 뽑아서 서브트랙트 모드를 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애드로 밸류를 넣고 디스퍼션과 IOR을 세팅을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영상은 제가 또 다른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브에서 유리가 이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뒷면이 굴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블렌더로 글래스 만들기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IOR이나 이제 디스퍼션에 관한 이제 의미들이 다 나와 있고, 유리를 왜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그 영상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 이브에서 유리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렌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큐브를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이제 유리가 될 면은 솔리디파이를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은 이제 제가 thickness를 조절할 때 유리 이렇게 좀 두께가 생기겠죠? 유리가 될 물체는 똑같은 키보지만. 자, 렌더 엔진이 이브고요. 제가 머테리얼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이 머테리얼은 글래스로 만들고, 밑에 끼워져 있는 얘는 그냥 주황색의 플라스틱 느낌의 그냥 기본 프린시플 BSTF로 작업을 세팅을 해놓을게요. 자,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브 엔진에서는. 그죠? 월드 세팅을 안 해줘서 월드가 회색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테리얼 쉐이딩, 라이팅 쉐이딩에서 놓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브 엔진에서는 그거를 노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월드를 구현이 안 돼요. 그 부분 많이 실수를 하셨던데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저는 폴리헤이븐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았던 HDR 환경 맵을 월드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약간 실내 스튜디오 아파트 같은 느낌의 인도어 HDR을 찾아서 넣어줬어요. 자, 연결을 해주고 백그라운드에, 그리고 얘는 이제 컨트롤 T, 노드 랭글러로 컨트롤 T에서 매핑과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같이 연결하고 저희가 라이팅 쉐이딩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이브에서 이제 필름을 트랜스페런트로 놓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는 건 알고 계시죠? F12 눌렀을 때. 그런데도 유리 질감이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리의 뒷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렉션이랑 리프렉션 값을 켜줘야 굴절되는 물체들이 반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했는데 일단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러프니스를 조절하고 IOR을 아무리 만져봐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땐 머테리얼 탭으로 넘어가서 유리를 선택하고 쭉 보시면 세팅에 블렌드 모드를 알파 블렌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섀도우도 알파 해시드로 제가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두께 부분과 이제 두께가 아닌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알파 클립 바꿔보고. 오페크로 놓게 되면은 그냥 불투명한 통유리로 보이게 돼요. 자, 살짝 주황색이 보이는데 지금 알파 블렌드로 놓고 러프니스를 줄이고요. 저희가 IOR 굴절률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저는 애드 쉐이더로 이제 글래스뿐만 아니라 유리 자체의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 이브에서 이제 애드 쉐이더를 쉐이더 서페이스랑 연결하고 아웃풋에 이제 두 번째 쉐이더로는 트랜스페런트, 그냥 투명도를 주는 BSTP를 같이 연결했더니 안쪽에 주황색이 같이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유리 같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브에서 저희가 이제 세팅해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렉션을 통해서 굴절을 나타내주고 머테리얼로 가가지고 머테리얼의 블렌드 모드와 섀도우 모드들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머테리얼에서 이제 글래스 하나뿐만이 아니라 트랜스페런트 BSTF로 바꿔줬어요. 같이 애드 쉐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쉐이드를 약간 레이어를 지어주는 거죠. 그게 일단 기본적인 쉐이더고요. 이제 이거를 애드는 그냥 0.5, 0.5만큼 그냥 믹싱을 하는 거고, 믹스 쉐이더를 쓰면은 저기 보이시는 팩터의 수치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 팩터에 따른 값들을, 밸류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렌더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굴절률을 통해서 좀 높여주고, 트랜스페런트 BSDF 컬러 램프 연결을 해줬고요. 자, 프레너를 연결을 해주면은 약간 유리의 안쪽과 바깥쪽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이 믹스가 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프레너의 IOR 값을 통해서 또 약간의 수치들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 조명을 넣어볼까요? 조명을 좀 선으로 해놓고 일단 움직여 볼게요. 자, 태양이 너무 약한가? 자, 포인트를 놓고 조명을 한 1300 정도로 놓으니까 이제 조명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조명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리프렉션에서 이제 이것저것 제가 값을 좀 만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굴절되는 뭐 이제 두께나 인식되는 두께를 넣어주고, 자, 이브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넣어주면은, 자, 껐을 때 켰을 때 차이가 좀 미세하지만 이 디스턴스를 높여주면은 물체와 물체가 닿는 그 간격에 좀 음영이 들어가면서 좀 더 실제감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렌더 엔진을 이브로 가볍게 돌릴 거다. 그러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꼭 끼시고 디스턴스 값을 높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글래스 BSF의 그 디테일들이에요. 그래서 유리가 그냥 저런 식이 아니라 좀 더 굴절될 때 뭐 프리즘 효과를 내주고 싶다 할 때 옵션들이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상 그 블렌더로 유리를 만드는 그 질감을 보고 온 다음에 이걸 보시는 게 더 이해도가 빠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즘을 이해할 때
뭐 흰색의 빛도 있지만 RGB가 빛의 이렇게 삼원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들을 다 연결해서 애드 쉐이더를 넣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 값이에요. 자,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 그 다음에 Shift D 해서 자, 노드들을 좀 더 정리해 줄게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Shift D에서 그 다음에는 컬러 값에 뭐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좀 뒤집어 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애드 쉐이더로 2개에서 1개, 2개에서 1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빨간색, 초록색 더하면 노란색이니까 이런 색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 유리에 해당되는 빛을 계속 연결해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어차피 세팅한 값이랑 똑같지만 IOR에 우리가 value라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치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IOR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유리의 굴절률인데 각 이제 RGB 채널마다 굴절률이 다르면 그 굴절률이 다른 차이로 인해서 프리즘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subtract를 값으로 놓아주고 그 차이를 인식하게끔 IOR이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수치의 차이를 인식해서 그거를 굴절률로 인식해 이 소리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일단 애드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 subtract랑 value 값들을 조절해주면 돼요. 자, 러프네스를 좀 줄여줬고요. 자, 여기서 노드를 조금 더 연결하고 뭐 dispersion까지 넣고 하면 굉장히 사실적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eve에서 뒤에 굴절 refraction이 보일 때 어떻게 세팅하는 게 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일단 월드 값에서 월드 노드에서 매핑해서 Z축으로 로테이션 돌려서 좀 더 예쁜 빛의 세팅을 찾아줄 거예요. 자, 유리 작업을 할 때 이제 블룸을 이제 켜주게 되면은 반사되는 재질이라든지 글로우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블룸이 저렇게 들어가면서 좀 더 렌더링 퀄리티가 약간 높아져요. 블룸이 너무 세면은 이제 니 값이나 레디우스를 약간 조절을 봐주셔야겠죠.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제가 60으로 놨어요. 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블룸, 앰비언트 오클루전 켜주고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머테리얼에서 이제 블렌드 모드와 섀도우 모드를 바꿔주고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섀도우의 큐브 사이즈를 4K로 바꿔주면은 좀 더 부드럽고 사실적인 그림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브 렌더의 한계는 좀 그림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브에서의 한계고 그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 라이트 세팅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시 저희 원래 기존 프로젝트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플레인을 왜 깔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사진관 가면은 이제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뒷배경을 깔잖아요. 그런 똑같은 세팅이에요. 그래서 그 수직면이 있지만 딱 꺾이지 않고 자, 이렇게 플레인을 하나 깔아주고 자, 컨트롤 탭을 이용해서 바닥면을 제대로 맞춰주신 다음에 자, 에디트 모드 넘어가서 컨트롤 탭 누르고 엣지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E 해서 위로 익스트루드를 시켜주고 중간에 있는 벽면 같은 이제 수직면을 베벨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베벨 세그멘트를 여러분들 좀 많이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좀 약간 더블링 된 것 같은데 컨트롤 Z하고 다시 베벨을 이렇게 넣어주고 세그멘트를 많이 나눠줄게요. 그래서 면이 동그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이제 놓는 반사판, 뒤에 반사판 세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브젝트 모드 가서 쉐이드 스무스 클릭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뒷배경이 완성이 됐고요. 잘리지 않게 이동 혹은 스케일을 조절해 주세요. 양옆으로 스케일을 좀 조절해 주시고, 자, 그리고 라이팅 모드로 넘어가서, 자, 저희가 지금 월드에 아무것도 없죠? 자, 신 월드. 일단 제가 만든 노드 씬으로 월드를 구성을 해본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쉐이딩 에디터로 돌아가서 월드 탭에서 프레임 어를 통해서 아웃풋 노드 하나만 지금 딱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든 노드를 지웠기 때문에. 자, 백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컬러에서 자, 이미지, 텍스처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할 거다. 근데만 이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environment, 환경 맵이 될 거다 지정해 주시고 오픈 가서 아까 제가 이제 저장한 HDR 환경 맵을 연결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주위에 환경이 생기니까 시커먼트 월드에서 주변 환경들이 생기고 컨트롤 T로 텍스처 코디네이트랑 매핑을 연결해 주면 돼요. 자, 학교 컴퓨터는 우리가 기본적인 애드온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 애드온 세팅을 어디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에딧 가서 프리퍼런스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스에 애드온 창이 있어요. 여기서 노드를 치시면은 지금 체크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다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주황색의 뭔가 텍스처, 외부 텍스처 계열을 쓰면은 컨트롤 T를 통해서 매핑과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세트로 딸려오게 됩니다. 자, 이 설정을 하고 안 하고가 이제 그 쉐이딩 작업을 할 때 속도를 좀 많이 결정짓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반사판까지 깔아주고 노드, 그 월드 노드도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일단 에리얼 라이트로 가서 자, 지금 제 렌더 세팅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에리얼 라이트에 노드를 잡아서 외부 그 이제 섀도우를 연결해 줄 건데 자, 에리얼 파워를 3000W로 설정을 하고 자, 그림자가 잘 보이죠? 약간 노르스름한 빛으로 바꿔줄게요. 자, 사이클일 때만 라이트의 노드를 쓸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프레드, 빔 쉐이프의 스프레드를 1로 놔주시고 자, 사이즈를 키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에리아 것 약간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빛의 산란이 없이 그 빛의 약간 페더 값을 없이 우리가 스프레드를 1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사이클일 때만 우리가 노드를 쓸 수 있어요. 그 노드를 써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로 넘어가서 자, 뷰에서 frame all find node frame all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제 라이트에 대한 노드가 들어오죠. 에미션 이 라이트 아웃풋에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에미션에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연결을 할 거예요. 이미지 텍스처 연결하고 여기에 제가 사전에 찾아둔 나뭇가지 그림자 PNG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알파를 스트렝스에 연결하고 컬러 탭은 연결을 해제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아마 이렇게 왜 PNG 연결된 그림자가 창가에 비친 그림자처럼 연결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노드를 교체해 보실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다시 알파를 스트렝스로 놓고 우리가 벡터에다가 하나의 노드를 더 연결하는데 지오메트리에서 파라메트릭이라는 이 변수를 벡터 값을 연결을 하면 자, 이제 들어와요.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에미션의 그 에리얼 라이트의 사이즈와 각도를 좀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충 저는 이제 빛의 세기는 3000W 정도로 작업을 했고 빛을 조금 더 물체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게 좀 더 가까이 배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자기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도자기의 그 실루엣이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스프레드를 약간 올려주시면은 좀 너무 똑 떨어진 이 그림자 나뭇가지 그림자들이 살짝 퍼지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조절하는 이 조명은 키라이트예요.
이제 킬라이트는 이제 주광이에요. 우리가 어떤 라이팅에서 그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킬라이트고, 하나 더 에리얼 라이트를 넣어주고, 이건 이제 물체의 좀 실루엣이나 형체감을 보완해주기 위한 라이트로, 이건 필 라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채워주는 라이트지만 약간 이제 물체의 바운더리, 이렇게 경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줘서 우리가 물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 사진에서 많이 보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라이팅 셋업이 3 라이팅 셋업이라고, 이제 스튜디오 라이트 셋업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 조명을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키라이트, 필라이트. 그래서 필라이트는 만약에 조명이 물체와 더 가까워지면은 스페큘러나 하이라이트는 더 세지고 조명이 퍼지는 이 범위는 좀 더 좁아지겠지만, 그죠? 이렇게 더 멀어지면은 좀 더 은은하고, 하이라이트와 스페큘러는 약간 약해지면서 이 조명이 퍼지는 이 범위는 더 넓어지겠죠? 지금 좀 센 것 같으니까 제가 이 필라이트를 1000W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hift D에서 필라이트를 하나 복제해서 지금 이거는 컬러를 바꿔서 푸르스름하게 반사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백라이트고, 혹은 바운스드 라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광이 노르스름하거나 약간 주홍기가 도는 그런 이제 한낮의 색깔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부광, 뭐 반사광은 푸르스름한 라이팅으로 셋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서로 보색 대비를 주거든요. 주광에 약간 핑크빛을 넣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일단 라이팅 셋업은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각도라든지 빛의 세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광을 조금 낮춰 볼게요. 2000을 쓰려다가 잘못 썼네요. 2000W 정도로. 그리고 각도를 조금 더 물체에 걸리게끔, 도자기나 저 이제 핑크색 볼에 걸리게끔 작업을 해주고, 이제 필라이트를 좀 더 위로 올려서 약간 더 은은하게 빼줄게요. 그래서 젤리 부분에 너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셌던 것 같아서 약간 더 떨어뜨리고, 이제 부광은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체랑 더 가깝게 이제 쏘아주시고, 이제 월드를 약간 돌려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웃풋을 이제 경로를 지정하고 PNG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탭으로 넘어가서 렌더 이미지 단축키 F12를 누르시고 렌더를 해볼게요. 제가 사이클 이제 샘플을 원래 4096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걸 64로 줄였어요. 그래서 훨씬 렌더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맥스 샘플링 값을 좀 줄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가 빨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샘플을 이제 돌릴 그 패스들이 64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4000 몇 개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죠, 렌더가? 근데 지금 좀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좀 배속을 통해서 이제 빨리 이제 렌더 세팅을, 각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봐주면서 렌더를 좀 수정하는, 그 라이팅을 좀 수정하는 과정을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는 좀 아까 살짝 렌더를 통해서 봤던 화면에 뒷배경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라이팅에 좀 복합적인 면들이 안 보이고 물체가 너무 평면적이어 보여서 물체들의 관계가 좀 더 잘 세팅될 수 있도록 주광을 더 높여줬고요. 밝기를 더 위로 올려서 물체들 사이에 밝은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고 물체와 물체 간의 그림자를 더 설정을 해줬어요. 색감의 대비를 더 줬고요. 그리고 바운스 라이트는 아예 그냥 벽을 때려버리게 설정을 했어요.
필라이트 각도가 좀 애매해서 수정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프레드를 약간만 줄여주시고, 아까보다는 물체 인식률이라든지 좀 더 라이팅이 다이나믹해 보이거든요. 한번 렌더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만 바운스 라이트를 좀 더 세심하게 설정하고, 바운스 라이트를 약간 제가 더 높여줬어요. 3000W. 너무 세네요. 2000W. 그리고 필라이트를 700 정도로 좀 줄였어요. 즉 누가 봐도 키라이트가 더 주가 되도록 대비 그 세기를 더 주고 다시 F12를 통해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상당히 빠르죠? 샘플 값에 주목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렌더링 이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형광이랑 이제 네온 사인 같은 라이팅들과 반분위기가 나는 라이팅은 제가 볼륨메트릭이라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같이 설명드려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EV에서 글래스 세팅과 그리고 스튜디오 라이트 세팅할 때 3D 라이트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